엄청난 음식물 쓰레기량, 또 해양 배출 중단에 따른 폐수 처리 문제까지. 이렇게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국에 매일 13,0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하수구에 넣어 갈아서 처리하는 이른바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하입니다.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의 추가 인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음식물 분쇄기는 쓰레기를 주방 싱크대에서 갈아서 곧장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장치인데요. 편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반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한양대학교 배우군 교수와 한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이석길 사무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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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양대학교 배우군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분쇄기 설치에 그리고 사용에 찬성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지요? 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 예, 이유는요? 그 이유는 디스포즈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편리하게 내버린 장치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학적으로 분해해서 도시가스와 비슷한 그런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석길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에 반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없는 자원 빈국입니다. 근데 현재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해서 사료로 만든 경우가 2,000톤에서 연간 7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우리가 곡물을 수입하는 게 작년 기준으로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0%가 이제 사료용이라고 봤을 때 약 1,000만 톤입니다. 네. 그럼 약 한 7%를 차지하고 이게 그만큼 수입 대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한 270만 톤이 농림에 납품되었는데, 네. 겉으로 봐서는 대부분 가축분 퇴비지만은 이 중에서 음식물 성분이 약 한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유기성 자원을 디스포저로 갈아서 이렇게 버리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 음식물 분쇄기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의 주방용품 중에 하나로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의 음식물 생산이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물 문화다 보니까 상당히 폐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립을 하면 침출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토양오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음식물을 이제 분리 배출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음식물 분쇄기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양도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국물 때문에. 그런데 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게 저희들하고 경우가 다른 게, 네. 이게 디스포저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분리 배출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그러니까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갈 일은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배 교수님께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경부가 지정한 디스포저, 그러니까 음식물 분쇄기의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 20% 미만만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정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조가 불가능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조를 많이 해서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경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그 제품이 소위 인증 제품입니다. 네네. 인증 제품은 설명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갈아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네. 찌꺼기는 80% 이상을 이제 회수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네네. 그러한 제품은 기술적으로 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실적이지 못한 그러한 기술을 혹은 제품을 인증해준 셈이 되어버렸고 네. 그 결과가 여러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지금 그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 이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제품이 횡행하다 보니까 디스포저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은 덮여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디스포저 전체를 의심하고 금지해야 한다 혹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80%를 빼고 20%만 흘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원래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더욱더 이 디스포저를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조차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품을 인증하는 그 체계는 바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걸러지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걸르게 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전부 다 흘려보내서 하수 처리장이 그걸 처리하고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물론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하수 처리장을 그렇게 그렇지 다 않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50% 이상이 수거 운반비입니다. 네. 만약 디스포저를 쓰게 되면 기존의 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수거 운반비가 거의 들지 않고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음식물 쓰레기 관리 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실장님. 그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디스포저가 이 분리배출함보다도 더 낫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음식물을 분리배출할 때 구청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게 약 한 1,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디스포저 같은 경우는 비용 분석을 해보면은 그 디스포저 사는 비용이 약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내고 연한 한 5년을 봤을 때 월 1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전기 사용료도 이 강력한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광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고요. 네. 그 물 사용 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분리배출을 해서 사료나 퇴비로 재활했을 때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수처장을 가서 오염 부하를 일으켰을 때 그 처리하는 비용 이 부분이 계산되어야 되고요. 네.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분리배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거 운반비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설치비부터 유지비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경제비가 더 많이 든다, 경제적으로 더 손해다라는 지금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제가 그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좀 네네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디스포저 설치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네. 디스포저 비용을 만약에 공공이 즉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면 큰 비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디스포저의 설치 비용은 그 시민이 스스로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데 이게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냉장고를 돈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의를 위해서 디스포저를 스스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면요. 네. 현행법에는 그 생활 그 쓰레기는 처리 의무가 지방자치단체 장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디스포저를 도입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처리 의무를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돌리고자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는 교수님께. 지금 이 실장님의 말씀이 종합적인 고려 검토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디스포저의 비용이 비싸니까 여러분은 그걸 사셔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금지하자는 거예요. 왜? 시민의 선택에 맡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디스포저가 비싸서 나는 사고 싶지 않다면 안 사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나는 그 정도의 기출 용의는 있다.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사게 해주자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다 못 사게, 쓰지 못하게 하는 데는 논리적으로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디스포저는 그 주민 편의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 주부들 입장에서는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분리배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방에서 그냥 디스포저로 갈아서 버리면 훨씬 편리하니까 당연히 그 디스포저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디스포저가 안 되는 이유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음식물의 그 재활용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그 학자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하수 관로 막힘이나 하수 쇠장의 오염 부하나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편의를 갖다가 그 편의를 가지고 환경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쌓이는 거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우려가 좀 많긴 많아요.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퇴적하면은 하수관의 흐름이 이제 막힐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쌓여서 굳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가스 폭발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안에서 이제 가스가 생성돼서요. 그리고 또 하수 처리장에서는 녹조, 적조 현상도 심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디스포저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 환경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디스포저를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냈을 때 하수 관거와 하수처리장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근거가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왜냐하면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시범 사업 결과도 그러하고 하수 관거와 하수 처리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봤단 말이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네. 비슷한 예로 작년 2012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공동 주관으로 경기도 남양주시하고 여주에 400세대의 디스포저 설치하고 관거에서의 퇴적 문제, 또 하수 처리장에서의 처리상의 문제를 다 봤는데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사실은 이런 결론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미국, 일본에서 다 결론 냈던 걸 우리가 재확인했던 겁니다. 네. 그런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이미 연구해서 낸 결론은 들으려 하시지 않고 자꾸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하수 처리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거는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나는 보고 있고요. 저 자신만 하더라도 안산 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폐수, 소위 은폐수라고 하죠. 은폐수를 집어넣고 처리를 해봤는데 2년에 걸쳐서 넣기 전보다도 적절하게 은폐수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처리가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환경이 나빠질 터이니까 써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적어도 과학적 근거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그럼 한마디 네네, 말씀하십시오, 시장님. 그러면 10월 18일 날 KBS 뉴스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 아파트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한 1200세대 또 한 군데는 한 800세대 이 정도 되는 아파트 규모인데 그 디스포저를 설치한 지 2달 만에 다 뜯어낸다고 나왔습니다. 하수 관거에 보니까 그 연결관에 음식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그게 또 이게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역류되고 악취가 난다는 그런 방송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자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남양주하고 여주하고 시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단지 몇 세대만 가지고
그리고 몇 개월만 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침출 처리장으로 폐음 배수를 육상치레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음식물 자체도 아니고 음식물을 탈수한 폐수가 들어갔는데 거의 2년 만에 이 하수 저장소에서 소화조 넘어가는 그 연결관에 막혀가지고 끌어 넘쳐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은 유분이 많습니다. 이 유분하고 남분해성 물질이 결합돼가지고 이게 스컴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하수기열 관로에 점점점 이렇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하수 관로가 굉장히 크다면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5년, 10년 뒤에는 반드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내 배관도 문제고 하수 관거도 문제고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도 문제고 다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안산 하수 처리장 말씀하셨는데 그건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고 그 음식물을 탈수한 폐수가 간 거고요. 그건 내용이 다른 거죠. 예. 최근 뉴스 보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을 몰아내는 예입니다. 전형적인 예. 그러니까 탈법적, 불법적으로 설치된 그러한 제품이 원래대로 음식물 찌꺼기를 걸어냈다면 뭐 흘러나가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의를 하지 않고 설치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걸러내질 않고 찌꺼기가 다 들어가니까 거기서 막힌 거예요. 하수에서 막힌 게 아니에요. 하수로 내려가기 전에 미리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물이 넘쳐나고 마룻바닥이 썩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라도 이 디스포저 정책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예. 탈법, 불법을 허용하자는 뜻은 물론 아니고요. 자, 배 교수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네. 디스포저, 그러니까 음식물 분쇄기 기준에 따르면 허용 조건이죠. 환경부의 허용 조건에 따르면은 예, 예. 우선 하수관이 오수관, 그러니까 하수가 흐르는 관하고요. 그리고 우수관, 빗물이 흐르는 네. 관으로 나뉜 분리식이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섞이는 고농도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처리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울만 해도 하수관 분리식 지역이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리고 또 대부분 함유식 지역이기 때문에 디스포저, 이 음식물 네. 분쇄기의 허용이 그러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이 갖춰진 다음에 도입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환경부가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 디스포저의 허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설사 허용하더라도 모든 지역에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여건이 갖춰졌던 지역은 이제 하수와 오수를 분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이고 서울시와 같은 구시까지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당장은 그러한 허용 지역에 해당이 포함될 수 없겠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예를 들면 이제 고층 아파트 같은 데서 내려보낼 때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통해서 디스포저를 통해서 내보낼 때 지하실 같은 데서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수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액상 성분을 내보내고 찌꺼기는 모아서 에너지화를 하든지 아니면 퇴비화를 하는 방법. 이것은 제 아이디어만도 아니고 유럽 제국이 유럽의 여러 나라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소위 FC 디스트릭트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퇴비화에는 물론 찬성을 하는데 지금 에너지화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에너지화는 우리나라에 지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자꾸 외국에서 디스포저도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하니까 이 바이오가스화도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발 항적인 부분에서만 좀 몸을 줬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화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동대문 시설 같은 게 대표적인데, 서울에. 네. 예, 이게 시설들이, 모두, 기술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스웨덴, 덴마크, 일본, 미국. 그런데 음식물 생산이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hen기 소화를 해서 에너지화를 하면은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동대문 시설도 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6개월 썼다가 다시 지금 최근 가동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운전하면서 지금 계속 안 되니까 연기되고 있고, 대구시 마찬가지로 1년간 연기를 했었고, 왜 자꾸 이 발게스 에너지 하시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저분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저분 말씀도 옳은 것 같고 좀 헛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쓰레기 양을 우선 줄이는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3,300톤. 이를 처리하는데 매해 1,300억 원가량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일일이 갖다 버리고 또 처리하는 우리 주부들의 손길도 만만치 않겠죠. 정확한 실험과 수치를 제공해서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적고 또 편리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